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일본에 유학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 일본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진짜 유학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보통 일본으로 네.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본 대학을 가려고들 그렇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뭐 유튜브를 네. 여러 군데를 또 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들 아는 대학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뭐 일본 대학 하면은 유명한 대학 네. 하면은 뭐 동경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사카 대학, 뭐 일본의 제국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립대 쪽으로는 뭐 게이오, 와세다 네. 이런 대학들을 열거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또 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맞죠. 합격 수기. 네. 그 얘기를 갖다가들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들 본인 실력을 제대로 알고 네.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우선 여러분들 위치를 확실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일본 유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이런 여러 학원에서 무슨 일본어 JLPT 3급 네. 내지는 2급이면 갈 수 있다. 뭐 내신 성적은 필요 없다. 라든지 그런 달콤한 이야기로 그렇죠. 학생들을 많이 이제 유혹하죠. 뭐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학생들이 다 돈 벌기 위한 네, 수단이니까 그렇죠. 네. 뭐 학생을 끌기 위한 수단이니까 뭐 그렇게들 네. 하는데 잘 생각해 하셔야 될 부분이 3급, 2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3급, 2급 정도면 지방으로 가셔야죠. 네. 그리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뭐 제대로 된 학교겠습니까? 3급, 2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자체가. 그리고 1급도 따도 솔직히 그렇게 실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실력이 아닌데 그렇게 뭐 3급, 2급을 가지면 뭐 일본 대학에 갈 수 있다. 내지는 뭐 학비 50% 감면이라든가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 곳도 있어요. 네. 50% 감면해 주면은 가르쳐 주는 것도 50%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실력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대학들 합격 수기들 많이들 네. 뭐 해줍니다. 뭐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를 맞아요. 네. 자기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죠. 우선 뭐 간단히 사립대로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듣는 대학이 와 세다, 와세다 하고 네. 뭐 게이오 이 두 대학을 뭐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와세다하고 게이오 들어가려면 저는 학원 21년째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플 솔직히 100 이하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와세다는 뭐 게이오 같은 경우는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그렇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기준선으로 따져서 토플 90 이하 솔직히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플 90 정도 갖고 있는 학생이 과연 한국에서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열심히 버텨서 부모님 막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서울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영어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죠? 어렸을 때부터 뭐 있는 집안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으로 돌리고 하면은 점수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애가 딴 걸 못해. 그렇죠. 뭔가 한쪽에 또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영어는 잘하는데 딴 과목을 잘 못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럴 바에는
일본이라도 영어 점수 플러스 일본어 네. 해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 가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인과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EJU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이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 수능이 따로 있어요. 그렇고 한국 및 다른 58개국에서 시험 보는 EJU는 어떻게 보면 일본어 시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초 지식을 묻는 종합 과목하고 수학도 솔직히 그렇게 다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죠. 단 하나 시험을 우리나라 따지면 정시 보고 가는 건데 그렇죠. 솔직히 문제 잘 이해 못하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4분의 1 점수가 날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만으로 평가받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일본어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에서는 일본 애들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EJU 점수 뭐 만점 맞았다는 등 뭐 350점 이상이라는 등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왜냐하면은 세계 1등이 371 내지는 372점이 일본어가 나오다 보니까 350 넘으면 굉장히 잘 본 것 같은데 EJU 시험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수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굉장히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뭐 빠르게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거 이게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실은 여러분들 그 점수 맞고 일본에 있는 대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이오 와세다 아니어도 동경에 있는 대학 내지는 뭐 명문대라고 칭하는 대학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 40%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듣는 시험은 정확하게 성우들이 감정 표현해서 다 또박또박하게 하죠. 뉴스 들으면 왜 아나운서 뽑겠습니까? 발음 좋으라고 뽑는 거죠.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이 성우 하시는 분들도 또박또박 귀에 잘 들립니다. 그렇지만 교수들이 다 자기가 사는 동네도 다르잖아요. 뭐 다 서울에서 공부했다고 서울 출신입니까? 아니죠. 지방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교수들 나이 든 교수도 있고 젊은 교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EJU 뭐 몇 점을 맞았으니까 뭐 일본어 굉장히 잘하네.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고 따졌을 때 일본 애들 1시간 공부해서 레포트 쓸 때 여러분들 10시간 공부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와세다나 게이오 가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실은 EJU 그러니까 외국인 특별 시험이기 때문에 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토플은 90, 100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점수는 우선 기본 깔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따지면 지금 현재 EJU를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자기가 과연 학교에서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솔직히 한국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원래 잘하는데 이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원래 공부하던 애들은요, 공부하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진득하니 공부해 본 사람이 일본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수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나는 한국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등수가 안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은 EJU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히 높은 데야 막 가겠다고 죽어라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입학해도 못 쫓아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주. 그리고 게이오 와세다
여러분들 영어 점수 없으면 가지도 못할 곳이에요. 아예 생각도 마시고.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가 들어가더라도 웬만큼 점수가 그만한 영어 점수도 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점수도 뭐 그만하게 웬만큼 좀 맞고, 그런 학교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의 유학 생활이 편해지는 거지. 한국에서 공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니메이션 열심히 봤더니 어느 날부터 내 귀에 일본어가 들리네? 귀가 트였네? 그리고 일본어 조금 공부했더니 독해 같은 거 보니까 한문은 잘 모르는데 흐름으로 보니까 이게 답이 이거네?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다. 그 점수 갖고 한번 밀어보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에 따라서 일본의 유학생활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막 열심히들 막 유튜브에다 막 써놓잖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가면 뭐해요? 학교 적응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본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생활을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량만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와세다 게이오는 일본 애들도 죽어라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한 고등학교에서, 글쎄요, 서울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한 두세 명만 보나도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래요. 그런 곳에 이 반에서 한반 30명 중에서 중위도 아니고 뒷부분 3분의 1에 속해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다.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런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결과도 좋지 않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지.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듣고 난 다음에 저런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게 실력이지. 그냥 읽다 보니까 이거 같아. 4분의 1이니까 하나 요거 맞겠네?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답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만점은 못 맞아요. 만점은 못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유튜브 EJU에 대해서, 만약 일본 대학에 대해서 알아볼 때 무슨 대학 순위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그 순위를, 그건 일본 애들 순위예요. 일본 애들. 일본에서 사는, 일본에 다니는 학생들이 위한 일본에서 만들어낸 순위인데, 그거를 무슨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같은 순위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대입시켜가지고 일본 대학은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무슨 대학을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걔 머리 좋죠. 와세다 들어갔다고, 게이오 들어갔다고, 나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 쑥 있으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아이고, 저걸 그냥. 그럼 나는 뭐야? 난 바보네? 나는 학원 죽으러 다녔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쟤는 학원도 안 다니고 저는 잠도 잘 잤어요. 난 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네? 이거는 우선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머리에 차이가 있어요. 머리에.
우리가 DNA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 또한 뭐 타고난 DNA는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영재 뭐 DNA를 주셨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 노력이라는 거죠. 그치.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유학은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헛된 꿈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헛된 꿈. 제가 여기 상담할 때 아주 미치겠는 게 반에서 한 28등, 30명 중에 28등 하는 애가 그래, 너 어디 가고 싶어서 왔니? 와세다요. 아, 그래. 그러면 너 영어는 해봤니? 아니요. 저 영어 몰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응? 뭐 와세다가 지나가는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제발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짜 학생들 헛된 꿈 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와세다 개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려면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솔직히 영어 돈 투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요는 수학도 잘 해야 됩니다. 수학도 투자해야 되고 공부도 엄청 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 흐름에 난 탁구니까 웬만하면은 들리고 하니까 되겠지. 이런 가능성 갖고 일본 유학 준비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자기의 객관적 실력을 평가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옳은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평가해 주는 게 선생님이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제대로 평가해 주면 욕 먹어요 또 근데 선생님이. 그럴 수 있죠. 이제 욕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의 미래를 봐서는 야,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합격 못해. 그러니까 좀 더 네가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강하게 학생한테 푸시를 하면서 공부 그리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그나마 그 학생이 좀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그냥 그래 그냥 열심히만 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학을 보내는 학원들, 이제 일본 유학을 보내는 학원들 중에서 실은 학생들은 가서 선생님 강의만 듣고 알아서 공부하는 이 시스템으로는 본인의 실력에 무엇을 못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애가 실력이 오를 텐데 라는 걸 선생님이 면밀히 관찰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공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해 못하는 게 어디를 이해 못하는지 제대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에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만에 간다. 이거 6개월로도 가능하고요. 2년 만에 갈 수 있는 대학도 1년 만에도 가능한 곳이 일본 유학이라는 거예요, 실은. 근데 여기가 조금 좀 싸고 커리큘럼 어쩌고 따지는데 일본 유학 별로 그렇게 커리큘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실은. 얼마만큼 나를 제대로 쪼아주고 내가 어디를 모르고 무엇을 부족한지를 제대로 판단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부모님들 상담 오면 맨 얘기하세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커리큘럼이요? 제가 가르쳐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커리큘럼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죠. 강의하기가. 왜냐하면 그냥 진도 끝내고 그 다음 커리큘럼 끝내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나 학원 입장에서 편한데 근데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체크하고 넌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하고 학생이 와서 무슨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 틀 안에서만 딱딱딱 집어넣으면 실력이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학생은 받아들이는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머리가 다 다르듯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걸 자세히 면밀하게 봐서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안 돼.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돼라고 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잘 나눠주고 배려해주는 이렇게 돼야지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커리큘럼에 자 여기는 초급 1반이야. 여기에서 3개월 배우면 이쪽으로 이제 초급 뭐 2반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커리큘럼을 원해요. 그렇죠. 그 틀 안에서 배우면 학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학생의 그 집단 자체가 동일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하에서 그냥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학생마다 그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려버리니까 이제 뒤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뒤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이럴 없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충하고 보완해 나가는 곳이 저는 학원이라는 곳이죠. 네. 학교하고 똑같이 가를 것 같으면 학원에 비싼 돈 주고 왜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기승전 학원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우리 학원 오라는 거 아니고요. 배려, 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내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 다니면 안 돼요. 내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어눌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걸 선생님이 제대로 집어줘서 그 부분이 해석이 이건 너 문법이 뭐가 부족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번이고 지적해줘서 그게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아이를 한 명 한 명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실력이 2배도 되고 3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어느 틀 안에 꽉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알아서 막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로봇처럼 받아 적고 나는 이제 초급 끝났네? 이제 중급 가야겠네? 네. 이거 아무리 백날 해봤자 실력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 객관적 평가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